5월 2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 근래에요, 사무실에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좌파들이 그러더만은 요즘은 자신들의 이 비위를 못 맞춘다고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황장수 바까 제가 무슨 당신들 그냥 하프리감입니까? 그리고 애꿎은 직원들한테 공갈 협박을 그렇게 일삼아도 돼요? 전부 녹음되고 있고요. 전화번호 다 찍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뒤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갈 협박하는 사람은 뉴스 브리핑에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하고 신상을 다 해서 그대로 공개하고요. 반복 협박을 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우파라는 사람들한테 공갈 협박받을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까? 특정 정치인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습니까?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요. 정말 정도껏 해야지. 분명히 틉니다. 이제 오늘 협박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내일 틀고요.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공갈 협박으로요. 각오하기 바랍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 트랙을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까지 이제 협의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금태섭이, 조홍천이 검사 출신들이 반발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야기를 하고 사표를 던질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합했던 일당 3여안은 이제 한국당이 들어와서 협의하기를 기다린다 이야기하고요. 어제 황교안과 이해찬은 한국노총 마라톤 대회에서 악수하고 또 나란히 몸도 풀고 했습니다. 달리기하는 흉내 낸다고요. 그리고 나경원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사과하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기로 했는데 박원순이가 불화하는 바람에 천막은 없던 걸로 하고 지역에 민생 생활 투쟁을 돌입하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한국당이 손을 놨고 앞으로 가서 협의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가 될지,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이제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정할지, 그러니까 경남 경북 이렇게 할지, 영남권이라고 할지, 아니면 PK, TK권으로 할지, 아니면 호남 전체를 하나 호남권으로 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요. 그래서 지역구에 떨어져도 비례대표에 당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안을 짰는데 이 안에 그 독일식 모델을 갖다가 도입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지지율이 한 1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50% 수준을 적용을 하면 10%면 100% 했을 때 300석이잖아요. 그럼 50%를 적용하면 15석이 될 수 있죠, 최소. 그리고 지역구에 이제 더해지는 의원하고 이제 해서 그렇게 합계 숫자를 정하게 되는데, 결국은 정의당이 아마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확실하고요. 호남에서 평화당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밀어주고 정당은 평화당을 밀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호남의 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 부분을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보수 진영에는 애국당밖에 없고 이제 저쪽에 바른미래당도 사실상 당의 3분의 2가 이렇게 친여고, 그 다음에 평화당이 친여고, 또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친여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친여, 이렇죠. 그래서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수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호남에서의 수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격이 된 패스트 트랙 부분을 이제 뭐 투쟁하라 뭐라 해봤자 통과돼 버렸고,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무능하다, 왜 그따위로 했냐, 겁먹었냐 이야기해봤자 그것 또한 제가 볼 때 별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돼버린 현실에서 이제 실제로 지역구를 28석을 줄여버리고, 그러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지역구가 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줄어드는 의석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줄어든 지역구 의석을 덕을 보는 사람은 누가 될 거냐? 이제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될 수 있겠죠. 혹자는 뭐 바른미래당이 가장 큰 손해를 봤다, 지금 30석인데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현 지지율로 보면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은, 그거는 옛날에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이끌고 성공했을 때 이야기고,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현재 처지로는 전국에 한 석도 되기 어렵죠. 비례대표 한 석도 얻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5석, 16석을 얻을 수 있다면 크게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대로 가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더 득세할 가능성이 커요. 왜? 지난번에는 안철수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반모 정서, 반문 정서가 작용을 했지만은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호남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재인을 안 버리겠다.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을 버렸더니만 우리만 손해더라. 이래서 호남이 각성을 한 거예요. 대각성을 한 겁니다. 좀 잘못된 각성이지만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현재 평화당과 현재 민주당을 놓고 투표하라면 민주당 사람들이 이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거꾸로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당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자, 지역은 민주당을 찍어주고 이제 비례대표는 평화당을 찍어주시오. 이렇게 호소하면 이제 호남 사람들이 맞다, 저 평화당 아들도 동교동 때부터 고생했다, 그거 좀 밀어줘야지, 이제 이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되면 평화당도 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 계산하기로는 민주당의 의석, 지역구 의석이 좀 줄고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좀 줄더라도 어차피 평화당이나 이제 앞으로 유승민 등과 갈라선, 안철수 등과 갈라선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은 결정적일 때는 다 우리 표다. 특히 이것만 바꿔주고 나면 우리 당 사람들처럼 거의 말을 잘 들을 거다. 그래서 당 내에서 비주류가 있어가 애미기는 것보다 우리는 확고하게 120, 30석 딱 유지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세 당이 한 5, 60석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잘하면 160, 70, 80, 200석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한국당 의석을 확 줄여버릴 수 있지 않냐. 우리도 좀 줄지만. 그런데 우리는 우군이 있지만은 한국당은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같은 우군이 없지 않냐. 이제 그걸 노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역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권역별을 현재 울산, 경남을 묶어가지고 PK권 아니면 대구, 경북을 묶어서 TK권 이렇게 묶는다면 저는 PK당, TK당을 새로운 보수 세력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국당이든 전국을 커버하는 또 보수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당 외에도 2당, 3당, 4당, 5당 정도로 저쪽만큼 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PK, TK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지역 정당화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옛날에 일본에 보면 오사카 지역에만 있는 오사카 유신회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TV에 출연하던 변호사가 갑자기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인기를 얻고 나중에는 오사카 도의 지사까지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들이 꼼수로서 밀어붙이면 이쪽도 발상의 전환과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꼼수의 수혜를 이쪽이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쪽에 평화당이 철저하게 호남당이잖아요. 저쪽에 바른미래당도 철저하게 호남당의 아류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철저하게 영남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경쟁하고 비례대표는 우리를 찍어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중앙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표방하는 또 철저한 그런 전국 단위의 또 보수, 강경 보수 정당이 또 나와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게 가다듬어져도 좋습니다. 애국당이나요. 그래서 보수 쪽에 정당이 좀 난립을 했다가 한 10개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밑에서 좀 인기가 없는 정당들은 큰 정당과 M&A를 해서 마지막에는 한 4개 아니면 5개 정도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비례대표들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당이 그걸 욕해서는 안 되는 게 어차피 한국당이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저쪽에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뺏길 바에야 유사한 보수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보수 정당들도 몇 개가 서로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요. 경쟁하고 또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를 통해 의석 상당수를 자기들 2중대, 3중대, 4중대한테 던져주려는 것을 막아가지고 이쪽에 보수 쪽에서 그 정당들을 의석들을 따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재 문재인의 꼼수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바로 먹어라, 사람 되라 이러면요. 말하는 저도 피곤하고 제가 무슨 황교안, 나경원하고 원수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에 급기야 협박 전화까지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지만 황교안하고 나경원 보고 제대로 하라, 잘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 사무실에 협박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니는 대안이 뭐냐고 저보고 맨날 물어요. 대안도 없이 자꾸 한국당을 패고 황교안 체제를 패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안이 없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래 통과가 되고 싸울 때까지는 이 말을 안 할라 했습니다. 싸워서 이걸 무효화시키자 이럴라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싸울 생각도 없어요. 눈 뜨고 코를 베어 갔는데 코가 베이고도 내 코 어디 있냐고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니까 저보고 뭐라 합니까? 한데 힘을 모아야지. 왜 당신은 자꾸 분열을 주장하고 문재인이나 친문 세력들이 좋아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나 속은 전혀 아니죠. 정말로 나만큼 이 문정권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많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랄한 비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요. 지금 한국당 황교안 편 안 든다고 저보고 순식간에 문의 남긴 간첩이다. 그래서 황장수는 아직 안 잡아간다. 옳은 말을 하고 험을 안 잡히니까 안 잡아가죠.
말 세게 한다고 무조건 잡혀갑니까? 헛소리 하니까 잡혀가지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막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도 아니 있으면 말해라. 안도 없이 비판하기는 좋다. 방에 앉아서 누가 비판 못하냐. 너는 왜 밖에 나가서 안 싸우냐. 밖에 나가서 엄청 싸웠지요. 옛날에 황장수 하면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건 좀 있으면 할 겁니다. 이제 뼈 좀 허리 굽고 하면 저도 날도 따뜻해졌는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저한테 알아서 맡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안이 뭐냐 해서 제가 대안을 이야기한 겁니다. 보수가 이제는 무조건 정당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 힘을 모으자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힘을 아무리 모아봤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힘을 아무리 모아봤자 갖고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여러 정당이 안 만들어지면 저쪽에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당에 힘을 모으는 것보다 서로 찢어져서 당을 많이 만들어서 전체를 합쳤을 때 의석수가 많아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은 어차피 그렇게 치르고요. 이제 그러면서 대선까지 경쟁을 해서 그래서 대선 때는 이제는 단일 후보로서 붙어야 되죠. 어차피 한국당이 현재 하는 꼬라지를 보면 문재인을 탄핵시키거나 쫓아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많이들 와서 자문도 받고 해줬습니다. 무보수로. 듣고 가서 실천에 안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했고 이제는 한국당 하나 믿고 있다가 전부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훌륭한 당들을요. 그리고 그 당이 철저하게 우리는 PK 정당이다. 당 이름도 아예 그냥 그렇게 걸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TK 정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그 지역에 있어서 비례대표들을 다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요. 누가 갖고 가요? 정의당이 갖고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에서 나온 지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50%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유심히 주시하시다가 이 각이 잡힐 때쯤이면 잽싸게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과실을 따먹었어. 그래서 한국당과 더불어서 범야권, 범보수 야권 세력의 의석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까지 각자가 보수 진영에 자신의 정책을 이렇게 개혁적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뜨는 정당이나 뜨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대선을 앞두고는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대안을 이야기했으니까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더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한국당의 가장 큰 위기와 보수의 위기의 본질은 뭔가 하면 탄핵 사태를 겪고도 어떻게 보수가 혁신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안이 없는 겁니다. 저보고 네가 무슨 안이 있냐 대안을 말해라 했는데 제가 책도 하나 썼어요. 개혁 보수의 미래라고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보수가 가져야 될 보편적인 개혁의 가치가 뭔가 시대 변화에 따른 보수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까지도 있어요. 제가요 이 책을 언제 냈냐 2014년에 냈습니다. 초에요. 그러니까 이미 5년 전에 책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할 때 각 분야의 이야기를 할 때 대안을 내는 게 기본 개요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출발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니 니는 말로 갖고 비판만 하지 아니 없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요.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 한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해서 책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니는 무슨 대안이 있냐라고 저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당이 많아져야, 독점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불친절을 하다거나 식당 주인이 손님한테 위에서 굴리말라 든다거나 가격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거나 또 손님이 오고 가도 그야말로 잘 쳐다도 안 본다거나 뭐 셀프 서비스로 해라거나 아니면 이 독점이라는 핑계하에 공연히 손님들을 쓸데없이 줄을 세워요. 안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줄 세우는 그런 더러운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독점하는 식당만큼 맛은 그 이상 되면서 가격은 저렴하고 친절한 식당이 옆에 하나 생겨버리면요, 금방 버릇 고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보고 제가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흑원날 욕하는 것도 질렸고요. 이제는 선거 제도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한국당이 목숨 걸고 막지도 않았고 마지막에는 통과되는 걸 뭐 봐줬고 통과되고 나서도 지금 목숨 걸고 싸우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당도 용인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통과된 걸 갖고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되는가 하면, 그래, 이 제도의 덕을 정의당이나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만 보라는 게 어디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의 지금 숫자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지만은 한국당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참신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하겠다. 요즘 SNS 시대에 무슨 뭐 당이 크다고 공룡이지 당이 크다고 더 잘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작은 당이라도 국민들에게 훨씬 어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여성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 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당들이 잘 나가면 나중에 의원이 한 서너 명 있는 이런 정당이 잘 나가면 지금 의원이 110명 있는 한국당이 나중에 이 정당에 흡수될 수도 있죠. 왜? 대선 후보 게임이지 않습니까? 작은 정당에서 훌륭한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한국당에서 낸 대선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으면 나중에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당이 큰 당을 먹는 거죠. 이런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결국은 보수 진영이 재편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선을 앞두고 통합돼야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황당한 소리로 한국당 앞으로 힘을 모으자 내지는 뭐 문재인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자 이런 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워 나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